여러분, 외교가 무엇입니까? 외교란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하여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 관계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북한 외교의 요점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대외 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 활동은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탈냉전 이후에는 외교를 다변화합니다.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 생존의 핵심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식민지 배상 문제 등 실리 확보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핵 문제, 납북자 문제 등으로 대미 대일 관계는 교착 상태입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긴밀히 하여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제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수단으로 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체제 보장 등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대외 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입니다. 외교 정책 노선은 우호적 국가들과의 평등과 자주,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 증진, 침략과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원 등입니다. 이는 북한 헌법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 정책의 원칙을 2021년 1월 노동당 제8자 당대회에서 밝혔는데요. 우리 당의 존엄 사수와 국위를 제고하고 국익 수호를 공화국 외교의 제1사명으로 틀어주고 대외 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 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등이 국무위원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은 제한적으로만 국가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 1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사신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는 정도 말입니다. 북한의 외교정책도 당의 지도하에 외무성에서 집행합니다. 당은 비서국의 국제담당 비서하고 전문 부서인 국제부에서 관장하죠.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북한의 사회주의 정당 간 외교 관계는 줄어들고 국가 간 외교 방식을 지향하는 외교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 간 외교를 관장하는 외무성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 활동은 한반도 공산화와 대남 우위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했었습니다. 1948년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습니다. 소련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북한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련과 그 영향하에 있던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12개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 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전후복구를 위한 대외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소련의 후르시초프 정권은 서방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 사회주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60년대에는 등거리 외교, 자주 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했고 이로 인해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를 대부분 유상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규모도 대폭 축소하였지요.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 불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 노선을 선언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비동맹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7, 80년대는 대땅뜨로 인해 외교를 다변화하는 것, 즉 실리 외교로 전환합니다. 미중 대땅뜨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도 196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대남 도발과 외채 상하 문제 등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은 어렵게 됩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도 비동맹 외교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1년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았습니다. 남북 관계와 대일 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로 되어버린 것이죠. 북한은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게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93년부터의 북핵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된 반면에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죠.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4년에는 김일성과 카터 시절이죠.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동결하고 미국은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는 관계 강화로 다방면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제하고 경제 지원을 얻는 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온 것이죠. 중국,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양면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미국과 선택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일 관계는 대화와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김정은 또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핵 실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핵 협상 시도를 하였으나 결렬된 상태이지요.